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저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기사거리가 왜 이렇게 요새는 진짜 재밌는 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우울한 기사들만 있는지 좀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또 다른 이야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신세계 백화점 명동 아시죠? 거기 백화점 중에 백화점 아니겠어요? 뭐 역사도 깊고 굉장히 정말 쇼핑하기 좋은 곳인데 이 명동 신세계 백화점을 폭발하겠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죠. 네, 실제로 경찰들이 그거를 보고 안에 있는 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를 시키고 막 이러면서 이 영업이 이제 중지가 된 거예요. 잠깐 동안. 그랬는데 이제 그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보니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한 사람이 서위. 14살짜리 제주도에 사는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허위 사실이죠. 네. 그리고 허위였고, 일종의 테러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한 것으로 이 백화점이 입은 영업 손실이 6, 7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6, 7억 정도의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부모가 물어야지. 촉법 소년이. 부모가 무는 그쵸? 겁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너 사고 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미성년자인 소년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촉법소년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여론들이 국민들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 이제 자주 일어나고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니까 자꾸 이 연령을 낮춰서 더 어린 아이들부터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형사랑 민사랑 서로 다른 거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 번 그렇죠.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거는 형사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절도로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작은 절도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 수도 있고 큰 절도의 경우에는 교도소에 갈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물건을 훔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이 사람 물건을 내가 훔쳐가지고 그걸 없앴거나 이 사람이 그걸 못 쓰게 된 손해는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지게 되는 되죠. 거죠. 네. 촉법 소년으로 소년이 책임지는 건 형사 책임. 교도소 가는 대신 소년원 가고, 네. 벌금 내는 대신 저기 보호 관찰 받고 뭐 이런 거고요. 네. 민사 책임은 100% 부모가 밉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면 학교 선생님이 뭐 이렇게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약간 부담할 수도 있고 과실 한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 영업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그 부모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대신 미성년자의 일상생활상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우리가 이제 보험을 많이 들어놔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에 보면 가정마다 하나씩 특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남한테 뭐 다치게 했다거나. 네네. 근데 고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은 없으실 거고. 그렇겠죠. 이건 이제 부모가 보통 예전에는 제가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파트에서 불을 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시게 되는 사건들을 했었는데 민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유사하게 얘기했던 게 이제 무인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네네. 아이들이 절도를 해왔을 때 부모가 책임져야죠. 네. 이게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액수가 적으면 소송을 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민사상의 책임은 부모님이 진다고 할 때 이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형사 부분은 어쨌든 이게 공공장소에 뭔가 테러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잖아요. 업무방해도 되고 이것을 형사상으로 또 이제 책임을 지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이제 범죄소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이하로 가면 소년범만 적용되는 나이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예, 소년법에 의한 처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상당히 낮죠. 그리고 전과 기재가 소년 사건으로만 기재가 되기 때문에 또 일찍 지워지고 네, 중하게 네, 보지 네. 않고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건으로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예, 소년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들이 소년원에도 안 가고 집으로 가는 아이들도 네, 있어요. 네. 예, 부모의 보호 아래 보호 관찰을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반대로 똑같은 사건을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교도소를 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가볍게 느끼겠죠. 법에 대해서 좀 이제 자기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서 좀 가볍게 받을 거다라는 거를 또 그런 것들 악용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런지 그 댓글을 이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영업상의 손해는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지 뭐 이런 댓글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되고 아이들을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연 변호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제2, 제3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춘다는 것은 아이들이 소년법으로만 적용되는 나이를 더 낮춰가지고 지금 16세라고 하면 15세, 14세 정도로 낮춰가지고 그 이하에 대해서만 소년법 적용하고 그 이상은 중환범죄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는 거죠. 근데 사실 성인도 교도소 가고 이제 전과 남는 게 사실은 이제 전과 차별도 없애자는 그렇죠, 마당에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네.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사실 소년원 이제 보통 장기로 가면 2년까지 가는데 그 중에 가석방 생각하면 1년이면 나온다고 볼 때 예, 아이 젊은 시절에 1년을 소년원에서 지내게 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더 처벌을 해야지 교화 개선이 될 것인가. 그렇죠. 예, 그냥 평생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법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규칙을 위반하는 것, 법률을 위반하는 것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진짜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만나보면요. 자기에게 전과가 생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네요. 그죠? 법이나 또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학교에서 받아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더 안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걸 전제로 본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무래도 지식이 높아지잖아요.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낮추자라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볼 만한데 아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처벌해서 고쳐야 돼. 아니면 격리시켜야 돼. 라는 차원에서 낮추는 것은 진짜 하나이를 봤을 때 그 엄한 처벌로 인해서 일생이 망가지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런 청소년들의 청소년 범죄를 보면 같은 또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폭력, 정말 가혹한 폭력,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들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들을 집단적으로 뭐 옷을 벗겨가지고 뭐 나치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이게 범죄 조직에서도 하기 힘들 것 같은 상식 이하의 이런 범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되게 크고 그런 아이들은 좀 더 엄만 벌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령을 낮추는 것,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거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 행위에 대한 결과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 다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대에 이 책임의 책임을 더 질 수 있도록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논의가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받은 후에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만나서 오랜 시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약간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얘기 드렸던 것과 약간 연관되는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고통받은 친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학폭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모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세뇌에 가까울 정도로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고 그것을 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이 굉장히 엄해질 거다라는 경고 사인이 좀 주어진 다음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 제가 많은 사건을 보기 때문에 초등학교 벌써 5, 6학년 정도 되면은 진짜 이렇게 잔인한가 싶을 정도의 친구들이 생기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 범죄자들보다는 훨씬 더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회에서 이 부분을 놓고 같이 노력을 전제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 처벌로만 가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생각인 거죠. 네, 그렇죠.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교육으로 충분히 교육으로 더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범죄들을,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사회나 뭐 이런 과목 가르칠 때 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벌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역할극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서로 어떤 법 지식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법 위반하면 소위 빨간 줄 그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 이거 하면 빨간 줄 그대로 가죠 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는 사실 전과조회가 안 되잖아요. 일반 직장인 그렇죠. 취업할 때도.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벌금이 나왔는데 당장 돈을 내야 되는 게 싫으니까 차라리 더 중한 집행유예를 받아주지 벌금을 받았냐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너무 약화돼 버린 거.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이런 이제 형사적으로는 이런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차라리 징역을 가느니 평생 받은 받은 월급의 얼마를 벌금으로 국가에 내거나 이런 형벌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곤 하는데 벌금형을 아주 과하게 하는 거죠. 네네네. 돈이 가장 지금 무기 지금 시대잖아요. 네. 사람들이 원하고 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그 신세계 사건의 경우에는 촉법 소년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경기 신세계에도 폭발물 설치했다는 성인의 제보가 있었잖아요. 그건 금방 이거 IP 추적을 통해서 밝혀진다는 것을 모르시나 봐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날씨가 더워서 이상한 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그냥 장난으로 했다. 옛날 장난 전화하고 이런 것들도 다 추적해서 신고도 하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행동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어쨌든 공익을 해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 아주 그거 간단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많은 부분의 행동을 제어를 할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까워요.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